제1부 서막 양재동의 긴장과 30년 전의 피눈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탑티어에 오른 자동차 제국 현대차가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인 건데요. 단순히 차가 좀 안 팔려서일까요?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캐즘 현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삼성이 독일에서 3조 원짜리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잠시 3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98년 IMF 외환위기에 찬바람이 불던 그 혹독한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고 이건희 회장의 집념이 낳은 야심작, 삼성자동차가 처참하게 무너지던 그 순간을 말이죠. 당시 삼성은 부산 신호공장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 최첨단 라인을 깔았습니다. 닛산의 기술을 들여와 만든 SM5는 고장나지 않는 차로 불리며 시장에 충격을 줬죠. 하지만 시대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앞에서 삼성은 자동차라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재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삼성의 진입을 결사 반대하며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나 굽던 회사가 무슨 자동차냐, 기름밥 먹는 게 쉬운 줄 아느냐. 이건희 회장은 사재 2조 원을 출연해 부채를 갚으며 피눈물을 머금고 르노의 사업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역사에 새겨진 가장 뼈아픈 굴욕이자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한다는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기이하게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독일 명차들의 심장과 눈을 단돈 3조 원에 사버린 겁니다. 남들이 무려 22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핵심 기술을 말 그대로 헐값에 가로챈 셈이죠. 30년 전 엔진도 못 만드는 주제라며 조롱받던 삼성은 이제 엔진이 필요 없는 세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제 껍데기만 빼면 배터리부터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의 눈까지 삼성은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현대차의 안방을 정조준하고 있는 삼성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품 몇 개 납품하고 만족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30년을 기다려온 삼성의 차갑고도 정교한 복수극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뉴스, 뼈 바르고 살만 발라서 여러분 입안에 쏙 넣어드리는 경제 해부실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뜨겁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회사 하나 샀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독일 내연기관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벌이게 될 왕좌의 게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30년 전 부산에서 시작된 그 피눈물 나는 서사가 어떻게 독일의 심장부에서 완성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제2부 거인의 몰락, 독일 기계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속사정부터 현미정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독일 자동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장인 정신, 완벽함, 기계공학의 정수. 독일은 지난 100년 넘게 쇠를 깎고 나사를 조이고 엔진을 폭발시키는 기술 하나로 전 세계를 씹어먹었습니다. 벤츠의 문을 닫을 때 나는 그 묵직한 소리, 아우토반을 질주할 때 느껴지는 단단한 하체, 이건 감히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기계를 잘 깎는 게 전부인 시대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과거의 자동차를 볼까요? 모든 것이 물리적인 기계 장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쇠막대기가 유압장치를 움직여 바퀴를 잡았고, 핸들을 돌리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아주 정직한 기계 덩어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센서가 압력을 읽고 컴퓨터가 판단한 뒤 모터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자동차는 거대한 스마트폰이자 달리는 컴퓨터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SDV, 즉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니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비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최강의 전투기 F-35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약 2,500만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최신형 세단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코드는 무려 1억 줄이 넘습니다.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4배나 더 복잡한 코딩 덩어리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기계의 제왕 독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평생 쇠를 0.001mm 오차 없이 깎는 법만 연구했지 밤새워 코딩하고 버그를 접는 법은 몰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폭스바겐의 골프 8세대 사건입니다. 2019년 차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먹통이 되면서 출고가 중단됐습니다. 엔진 제어칩은 영어를 쓰고 창문 제어칩은 독일어를 쓰는 식으로 부품 간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 최초로 독일 본토 공장 3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츠와 BMW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IT 기업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기계만 잘 만들어서는 쪽박차는구나, 소프트웨어 못하면 고철덩어리구나 라는 공포가 독일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심장부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고 있을 때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삼성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9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미래의 자동차는 기름 냄새 나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한 전자기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들이 미쳤다며 손가락질할 때 9조 원을 들여 하만을 샀던 삼성, 그리고 이번에 독일 제국의 자존심인 ZF의 기술을 단돈 3조 원에 주워 담은 삼성. 이제 삼성이 준비한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왜 독일의 몰락이 삼성에게는 30년 만에 기회가 됐는지 그 소름 돋는 정체를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제3부 세기의 도박. ZF는 왜 삼성의 눈을 팔았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쇼핑한 ZF라는 회사,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명품 미션, 즉 변속기 만드는 그 회사라며 무릎을 치실 겁니다. 맞습니다. ZF는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심지어 포르쉐의 혈관이라 불리는 변속기를 만드는 독일 기계공학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10대 중 7대가 이 회사의 부품을 달고 달립니다. 엔진은 브랜드가 만들어도 그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건 ZF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연 매출만 무려 6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웬만한 광역시 예산보다 많은 거액을 벌어들이는 부품업계의 공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해 보이는 회사가 왜 자기 살을 깎아내듯 핵심 사업부를 삼성에 팔아넘긴 걸까요? 여기에는 한편의 그리스 비극 같은 과도한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ZF 경영진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변속기가 필요 없어지는데 우린 뭐 먹고 살지?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좋아,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버리자. 야망은 컸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미국의 자동차 부품사 TRW를 약 14조 원에 인수했고 2020년에는 상용차 제동 시스템 업체 와브코를 약 9조 원에 삼켰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23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거금을 쏟아부은 겁니다. 삼성전자도 20조 원 넘는 M&A는 벌벌 떨며 결정하는데 부품회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을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자율주행 시대는 너무 늦게 왔고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터졌습니다. 빌린 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현재 ZF가 갚아야 할 빚만 15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죠. 23조 원을 들여 사들인 기술들이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ZF는 파산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비싸게 팔릴 만한 보물을 팔아서 빚부터 갚자.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보물이 바로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입니다. 벤츠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 간격을 조절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고 멈추게 만드는 자율주행의 눈과 뇌를 만드는 핵심 부서입니다. ZF가 14조 원 주고 산 TRW의 기술, 9조 원 주고 산 와브코의 기술이 응축된 에센스 중의 에센스죠. 이걸 삼성이 얼마에 가져왔을까요? 업계 주산 단돈 3조 원 안팎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들이 23조 원 들여서 고생하며 모아놓은 특허, 인력, 공장까지 삼성이 그들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단돈 3조 원에 줍줍한 겁니다. 이것은 세기의 거래이자 삼성 재무팀의 소름 돋는 승리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고작 카메라 렌즈나 레이더 센서 몇 개 더 팔려고 이 큰 돈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이 노리는 진짜 보물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가 수집하는 데이터입니다. 왜 삼성이 이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테슬라를 떨게 만들고 현대차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 이제 제4부에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제4부 천만 대의 스파이, 데이터가 지배하는 자율주행의 실체. 삼성이 3조 원을 주고 ZF 사업부를 사면서 덤으로 얻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공장이나 특허보다 수백 수천 배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전 세계 1,000만 대의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며 삼성에게 엄청난 보물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첩보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ZF의 카메라는 이미 전 세계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장착되어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 BMW 5 시리즈, 심지어 현대차의 제네시스 일부 모델에도 ZF의 기술이 숨어 있죠. 이 차들이 지금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미국의 사막도로를 달리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운전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도로 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너 케이스입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돌발 상황 말입니다. 맑은 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초보 운전자도 합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 차선이 안 보이는 밤,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아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트럭, 이런 건 시뮬레이션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실제 주행 경험만이 AI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테슬라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를 본사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번 인수로 단번에 테슬라와 맞먹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차종과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뚫어버린 겁니다. 1,000만 대의 눈이 보내오는 영상 데이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21세기의 원유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이번에 산 제드프 카메라가 합니다. 그럼 그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은 어디다 할까요? 네, 삼성전자의 SSD에서 합니다. 그럼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학습시키는 건 누가 할까요? 삼성의 자체 AI 칩과 그 옆에 붙은 필수품 HBM 반도체가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똑똑해진 AI를 다시 자동차에 심어주는 건 삼성의 오지 통신 장비와 엑시노스 오토칩입니다. 보이십니까? 수집, 저장, 학습, 재배포, 데이터의 생애주기 전체를 삼성은 그룹 내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기업은 딱 두 곳, 테슬라와 삼성뿐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못 만들어서 삼성한테 사가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우리 메모리랑 우리 카메라를 붙여보니까 이게 더 빠르네 라며 자기들끼리 최적화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하드웨어 생태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왕이라면 삼성은 그 왕에게 칼도 팔고 방패도 팔고 이제는 전장까지 제공하는 최강의 무기상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삼성은 부품을 파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자동차의 뇌와 신경망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삼성의 이 거대한 데이터 그물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성의 시스템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까요? 이어지는 제5부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무기들이 어떻게 테슬라를 위협하고 현대차의 안방을 파고드는지 그 정밀한 전략을 해부해드립니다. 제5부 반도체 수직 계열화의 공포, 테슬라가 삼성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술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제5부의 핵심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삼성이 이번 ZF 사업부 인수로 완성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전 세계에서 딱 두 기업, 테슬라와 삼성만이 가능한 전장 풀스택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내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를 모두 보유한 지구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인수한 ZF의 ADAS 소프트웨어와 센서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서버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죠. 테슬라가 자사 차량에 독자 설계한 FSD 칩을 쓰는 이유도 바로 최적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사와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다릅니다.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 엑시노스 오토에 세계 최강의 메모리 HBM을 직접 붙여서 설계합니다. 남들이 외부에서 부품을 사와 조립할 때 삼성은 반도체 내부의 배선 길이까지 0.001mm 단위로 최적화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산 능력은 물론 에너지 효율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시대의 왕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조차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의 이 거대한 하드웨어 수직 계열화 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닙니다. 메모리, 통신 모뎀,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 심지어 보안 기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완성차 업체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으신가요?
저희 삼성 플랫폼을 쓰세요. 이것이 삼성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에게 던지는 가장 달콤하고도 무서운 제안입니다.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시리즈를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자체 기술만으로는 삼성과 테슬라의 수직 계열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제6부 현대차를 정조준한 원가 파괴 전략. 안방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삼성이 가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완전히 다른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는 배터리이며 나머지 핵심 비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이 차지합니다. 현대차의 생산 구조를 뜯어볼까요? 현대차는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혹은 중국의 CATL에서 사와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사오니 당연히 마진을 떼줘야 하고 공급망의 리스크도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 현대차가 삼성 SDI와 첫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며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구매자 입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만약 삼성이 직접 전기차를 내놓거나 하만을 통해 삼성 솔루션 패키지를 공급한다면 원가는 파괴됩니다. 첫째, 배터리는 삼성 SDI의 최첨단 P6 각형 배터리를 내부 거래 가격으로 가져옵니다. 둘째, 반도체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가 직접 만든 칩을 씁니다. 셋째,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촬영용 OLED를 탑재합니다. 넷째, 센서는 이번에 인수한 ZF와 삼성의 카메라 기술을 적용합니다. 보이십니까? 모든 핵심 부품에서 중간 마진이 사라집니다. 현대차가 5천만 원에 팔아야 겨우 수익이 나는 차를 삼성은 똑같은 성능으로 4천만 원대에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에서 다진 대량 생산 노하우와 글로벌 공급망 관리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경고등은 켜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BYD가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을 추월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 기업도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이 이 가격 전쟁에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그동안 기술력보다 원가 경쟁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그 원가 싸움에서 삼성이라는 거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삼성이 하만을 통해 전장부품 시장의 1위를 공고히 하고 이제 ADAS까지 통합하여 삼성식 표준 플랫폼을 팔기 시작하면 현대차의 협력사 생태계 역시 삼성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대차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극대화하여 자신들만의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완벽한 원가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제7부와 제8부에서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완성해드립니다. 제7부 플랫폼의 시대. 자동차를 구독하게 만드는 삼성의 전략. 지금까지 삼성이 확보한 기술적 무기들을 보셨다면 이제 삼성이 이 무기들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지 그 진짜 꿀단지를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삼성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3조 원을 썼으면 최소 30조 원을 벌어야 직성이 풀리는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이 노리는 건 단순히 부품 팔아서 남기는 1차원적인 마진이 아닙니다. 부품은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삼성은 애플이 어떻게 시가총액 1위가 되었는지 그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구독,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이제 하드웨어를 파는 제조업종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파는 플랫폼 업종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인수한 ZF의 ADAS 기술을 자동차 회사들에 아주 저렴하게 혹은 거의 원가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강력한 조건을 걸겠죠. 우리 시스템을 쓰는 대신 매달 발생하는 자율주행 업데이트 비용과 데이터 관리료를 우리와 나누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쓰려면 수천만 원을 일시불로 내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대차 역시 블루링크 같은 유료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하고 있죠.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 수억 대의 갤럭시 스마트폰 계정과 자동차를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자동차의 두뇌인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은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 OTA로 진화합니다. 삼성이 인수한 ZF의 ADAS 컨트롤러는 이 업데이트의 핵심 통로가 됩니다. 2030년 전 세계 신차 판매량 중 삼성이 단 30%의 점유율만 가져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차 한 대당 매달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씩만 소프트웨어 관리비로 삼성에게 떨어진다면 3천만 대 곱하기 5,000원, 한 달에 1,500억 원, 1년이면 1조 8천억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은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물건을 찍어내지 않아도 코드 몇 줄 업데이트해주는 것만으로 매년 삼성의 통장에 꽂히는 월세 같은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차 한 대 팔면 10년치 월세 통장이 생기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 그토록 외쳤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의 실체입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 단순히 부품 생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운영체제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마치 PC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 시장의 구글처럼 말이죠. 이제 삼성은 자동차라는 톨게이트를 깔고 전 세계 모든 운전자에게 통행세를 받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8부 종막 30년 복수의 체크메이트와 투자 전략. 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1998년 삼성은 엔진을 만들지 못해 자동차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삼성의 자동차 도전기. 하지만 2026년 오늘 삼성은 엔진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은 쇠를 깎는 기계가 아니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ZF의 심장을 3조 원에 산 것,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못다 이룬 꿈을 이재용 회장이 기술과 자본으로 완성해내는 30년에 걸친 복수의 체크메이트입니다. 삼성이 설계한 이 정교한 체스판 위에서 이제 현대차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삼성의 시스템을 쓸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라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의 부실이 제안하는 최종 투자 전략,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만 보지 마십시오. 자회사 하만의 전장 사업 매출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번 ZF 인수로 ADAS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 분기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삼성이 다음 M&A 대상으로 어떤 글로벌 전장기업을 지목하는지 뉴스 알림을 켜두십시오. 그곳에 거대한 돈의 길목이 있습니다. 둘째, 삼성 SDI와 삼성 전기의 전장 가치에 주목하십시오. 전기차 원가의 핵심인 배터리와 ADAS의 눈이 되는 카메라 모듈은 삼성그룹사의 강력한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원자재 가격이나 일시적 업황에 휘둘릴 때 전장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을 보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대차와 삼성의 기술 동맹을 예의주시하십시오. 두 거인이 서로를 정조준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테슬라라는 공공의 적을 막기 위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칩이나 SDI 배터리를 대거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체급이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부해드린 삼성의 30년 복수국과 미래 전략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뼘 더 키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제의 부실은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하여 진실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고퀄리티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희도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